유난히 길었던 대선, 초박빙 접전으로 치러졌죠.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여의도 영선들의 신선한 대결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요. 여러 가지 논란들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인 특징들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네, 드디어 대선 D-Day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모아서 대선 특집 키워드 7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거친 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초박빙, 대세 없는 대선으로 치러져서일까요?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거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난 같습니까? 이 되먹지 못한 모습은 갈아쳐야죠. 더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여러분이 투표로서 결판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나쁜 모습 놔두면은 복간이 빕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반미입니다. 진북입니다. 네, 이번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배우자 리스크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후보 배우자들 한 차례씩 공개적인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요, 과잉 의전 또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논란과 함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을 감춰야 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만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존경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함부로 쓰기는 그런데 하여튼 역사적인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시민사회를 바로 세운 길이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네, 치열했던 여야의 공방, 주 재료 중 하나는 녹취록이었죠. 이번 대선에서는 유난히 녹취록이 판을 흔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슈가 됐던 대장동 공방의 중심에는요,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고요. 김만배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대장동의 그분도, 대장동의 몸통도 모두 녹취록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네, 김혜경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이 과잉 의전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건데요.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김건희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직접 오해를 해명하고 또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미투 관련 발언 등 일부는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나 그런 데를 되게 싫어,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녹취록의 공개를 막으려고 언론사에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공개 결정이 됐죠. 대신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뿐 아니라요. 당 내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원팀 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먼저 민주당에는 명락대전이 있었죠. 대장동 의혹,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네,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질 수 없죠. 윤홍 대전입니다. 이런 진흙탕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 내 말씀드리고 전 말이죠. 예. 그렇게 당을 26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윤 후보님, 예. 내가 여태 토론하면서 네. 윤 후보님 궁지 몰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거는 이걸 갖다 말씀을 붙이는 안 거는 들으셔야죠. 그거는 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상당히 격화시키고 좀 봐주겠다는 얘기시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아니 그 수천억의 윤 검찰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아유 정치 26년 하시고 왜 그렇게 에이. 하십니까? 그만. 네, 양쪽 모두 경선 후유증이 남았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총리 시절 비서실장이 끝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죠. 홍준표 의원은 청년들과 호흡하는 이 청문 홍답 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동안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선대위에 합류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본 경험과 실력과 실적이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옳다 이렇게 믿습니다. 국회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네, 선거 막판 변수는요. 단일화 통합정부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전투표 전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한 퍼즐이 완성됐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명분 없는 야합에는 역풍이 불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잠시 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당제를 고리로 안 대표에게 구애를 해왔던 이재명 후보는요. 국민통합정부 추진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 통합 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통틀어서 가장 지지율이 출렁였던 때 바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논란 때인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울산 회동으로 한 차례 갈등을 봉합을 했지만요. 윤핵관 논란 계속 이어지면서 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요. 김종희 위원장은 선대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대남, 이대녀입니다. 이대남을 공략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대응을 했죠. 이재명 후보는 성별과 세대를 갈라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성 혹은 남성, 젠더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섰던 선거였습니다. 남녀를 편갈라서 한쪽 편 들고 한쪽을 공격합니다. 나라를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 성차별, 성폭력을 만들어왔던 그런 제도, 관행, 의식을 싹 바꾸자.
그래서 모든 성이 행복한 성평등 국가 만들자. 이게 저희 정의당의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네, 최대 부동층 2030, 그중에서도 2대 남과 2대 여의 표심이 실제 투표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마지막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이제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요,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품 넓은 정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표심에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영향을 미쳤나요? 대선 특집 상황실 키워드 7. 오늘은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유정화의 국회 상황실이었습니다.